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도 앱 활용을 통한 길찾기 등 교육 방법을 말씀드릴 양선주입니다. 사실 해당 앱들을 직접 설치하고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직접 나누면서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건상 온라인으로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챕터는 총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어떤 지도 앱들이 있는지, 어떤 지도 앱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해당 앱으로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지 그리고 찾을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해당 지도 앱을 통해서 굳이 길찾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앱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도 앱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본 화면은 전처리 데이터 기법을 통해서 지도 앱을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그 클라우드라는 가상 환경에서 이렇게 나열을 해본 것인 건데요. 지도 앱, 특히 내비게이션을 포괄적으로 지도 앱이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승하차, 버스,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경로, 네,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국내 IT 기업들이 되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사실 국외에서도 이 지도 앱 통해서 다양하게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고 그 앱에 대한 활용도를 이제 굉장히 크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앱을 통해서 본 과정을 학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 많이 들어보셨죠? 과거에 지식인부터 해서 네이버 블로그, 다양한 이용자 포털 사이트로서의 아주 강자죠. 네이버 지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 지도입니다. 카카오 역시도 과거 이제 문자나 삐삐 많이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현재는 사실 약간 상상하기 어렵죠. 삐삐를 친다 해도 받을 사람이 없겠죠. 카카오 SNS,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심지어 이제 며느라이한테도 심부름 시키실 때 카카오톡을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또 카카오 지도 앱을 만들고 출시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라고 사실 이제 크게 윈도우 과거 이제 PC 할 때 윈도우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라고 이제 iOS, 그러니까 이제 구글에서 만드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라고 이제 핸드폰을 이제 동작시키는 어떤 시스템이 있고요. 또 이제 아이폰 많이 쓰시죠? 손자 손녀들이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애플은 또 iOS라고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많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안드로이드 구글 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용자와 함께 만드는 장소 정보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식인부터 블로그 다양한 이용자들을 확보했고 포털 사이트로서도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고 사용자들은 그 정보를 그대로 또 믿고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지도를 딱 켜셨을 때 화면이 이 필터인데 음식점, 카페, 다양한 카테고리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필터 기능을 통해서 음식점도 한식, 양식, 중식 다양하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다양한 어떤 음식점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앱 활용법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앱 하단에는 스타 어라운드라는 기능도 있고요. 인공지능인데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용자들이 너도 나도 손녀, 손주 할 것 없이 다양한 이용자들이 방문자 리뷰를 남겨서 보다 신뢰성이 있고 또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지도입니다. 편리한 이동 생활의 극장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길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제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서 도착지 정보와 출발 정보와 도착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걸리는 시간부터 이용해서 도보 그리고 버스 그리고 지하철까지 아주 상세하게 해당 이동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시다가 잘못된 길을 접어들었다 하면 본 이제 어플이 종료가 되면서
해당 종 울림을 누르시면 내가 위치하고 있는 어떤 도착지까지 한 개 정거장 전에 푸시 알람이 옵니다. 푸시 알람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설정지하고 도착 출발지와 도착지를 잘 설정해 놓으면 카카오 지도에서는 내가 잘 가고 있는지도 설명을 하고 해당 정보에 해당 위치에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지도입니다.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구글이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고요. 해외 그 안드로이드라는 그 운영 체제를 만든 해외 회사인데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극장점이 나만의 일상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9년 12월에 어느 날 제가 직접 회의를 2개를 참여했던 그 화면인데요. 뭐 저희 집 주소가 나와 있네요. 집 주소에서 어떤 회의까지 갔을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2번째 회의까지 가는 시간이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 옆에 화면을 보면 실제로 보시는 화면입니다. 제가 이제 이 화면에서 저희 이동 반경, 이동 경로까지도 직접 그날의 저의 행적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일상 관리에서는 뭐 극장의 장점을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이슈로 과거에 언론에서도 몇 번 보도한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 이 해당 기능, 타임라인 기능, 온 기능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날, 특히 가족들과 여행을 가시고 이 날을 기억하고 싶은 날에는 온 기능을 누르신 다음에 해당 정보를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지도 앱이 있는지 알아봤으니까 다음엔 이 지도 앱을 통해서 어떻게 길을 찾을지 알아봐야겠죠? 2번째, 길 찾기 비교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세 개의 지도 앱과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테스트한 결과를 통해서 제가 어떤 앱을 통해서 길 찾기에 좀 현재로서 지금 이 날을 기점으로 가장 최적화된 길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실제로 같은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도 같은 경우는 도보로 몇 분이 걸리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구글 지도는 나오지 않아요. 이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해당 구글 지도가 국내의 어떤 개인정보 침해 이슈랑 조금 연관이 돼서 현행법상 국토부에서 직접 승인하지 않으면 지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지도는 약 4년 전, 4년 전의 지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세한 디테일한 정보를 사실은 이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빠른 길을 제공한, 그리고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길찾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앱을 딱 켜시면 직접 보여드려야 되는데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딱 켜시면 상단에 출발지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도착지 정보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출발 정보를 딱 누르시고 도착 정보를 딱 누르시면 IM이라고 이제 버튼 입력기가 하단에서 휙 하고 올라올 거예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코엑스 아니면 뭐 삼성동 이렇게 치시고 도착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치시면은 바로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내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바로 이렇게 상세하게 화면이 나옵니다. 사실 간단히 이제 하단부터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번호 구성 같은 경우는 크게 길이 꺾이는 부분입니다. 직진을 하다가 2번에서 좀 꺾였죠. 그 다음 3번에서 또 우회전 꺾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지도마다 미터가 다 이제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실제적으로 요 마크를 누르시면 상시 누르셔도 됩니다. 그냥 상시 누르셔도 되고, 지금 보이는 요 마크를 누르시면 내가 있는 위치가 현재 바로 지도에 찍히게 됩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내 위치가 정확히 찍히면서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옆으로 보이는 거리뷰로 내가 정말 맞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그 길에 내가 이제 보이는 어떤 큰 건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에 따라서 실제로 그 거리를 내가 걷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거리 뷰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1번 그대로 앞서 보였던 번호까지도 그대로 매핑이 되면서 누르셨다가 다시 취소하셨다가 누르셨다가 다시 취소하시면서 길을 보시다가 거리를 보시면서 해당 건물이 맞는지
이정표나 랜드마크가 되는 큰 건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많이 이용하진 않지만 요 또 이제 도착지 정보에 물음표 표시가 있어요. 물음표 표시를 누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번 누르면 1개, 두 번 누르면 2개, 세 번 누르면 3개 이렇게 경유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유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부산이고 여기가 대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기능이 이제 인공지능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위치에서 대전을 먼저 가는 게 빠르고 그 다음 부산을 가는 게 더 효과적인데 내가 지정한 1번 그리고 2번 그러니까 부산을 먼저 찍고 대전을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지 정보는 내가 먼저 방문을 해야 될 순서부터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인공지능이 있진 않아서 물론 뭐 자체적으로는 전처리 뭐 어떤 데이터 기능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출발지 입력하신 어떤 순서대로 계속 이제 경유지를 검색해서 제공을 한다. 그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했을 때 밑에 또 하단에 가장 빠른 길과 두 번째로 큰 길 우선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사실 크게 구분이 없죠. 같이 같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사실 가장 빠른 길은 샛길, 골목길. 저도 약간 길치가 좀 있어가지고 사실 큰 길 우선 기능을 많이 활용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큰 길 우선 기능은 4차선 이상의 도로, 그러니까 큰 도로 위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가는 큰 길 위주로 설명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위험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기능은 샛길, 골목길, 좀 빠른 어떤 굉장히 뭐 다양한 길을 모색해서 설명을 이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길을 잃을 위험이 있으세요. 길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처음에 앱을 좀 사용하실 때는 큰 길 우선 기능으로 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이 도보 기능은 네이버 현재 이제 제공하는 기능상 뭐 사실 50km 이상을 걸으실 일은 거의 없을 텐데요. 50km 이상 벗어나면 도보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자차라든지 대중교통, 뭐 KTX랑 뭐 다양한 고속버스도 다 대중교통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내 기능인데요. 사실 만약에 이 뭐 앞에 이제 코엑스 건물이 크게 있어요. 코엑스 건물에 딱 들어오셨어요. 삼성역을 통해서 코엑스 건물 딱 들어오시면 당황스러우시잖아요. 너무나 넓고 이게 지하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1층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처음에 약간 속된 말로 요즘에 그 멘붕, 당황함을 많이 겪으실 텐데요. 실제로 정말 큰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그런 건물에 들어가면 거의 미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기능입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고 저 또한 활용하고 있는데 뭐 안내 데스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지도를 찾기 위해서 지도 앱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안내 데스크 하면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라색으로 제공된 이 영역에서 층별로 설정을 하시면 그냥 버튼만 눌러주시면 해당 층의 지도가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작은 스마트폰 안에 제가 원하는 이 층별로 코엑스 지하 1층, 1층, 2층, 3층 다양한 정보들이 그대로 펼쳐지기 때문에 어느 층에 가셔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시고 만약에 들어가는데 좀 헷갈리신다 그럼 안내 데스크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기능으로 안내 데스크를 찾아서 안내 데스크 직원분께 여쭤보면 쉽게 원하시는 그 행선지, 도착지까지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 이제 네이버 지도를 통한 이제 길찾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또 세 개의 지도 앱을 통해서 더 좀 심도 있게 이 앱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활용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앱, 네이버 지도입니다. 네이버 지도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시면 좀 되감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요 기능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 스타 어라운드 기능이죠. 스타 어라운드 인공지능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앱이 실질적으로 정말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저희한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요. 내가 입력한 정보까지도 다른 사람한테 제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사실 바야흐로 언택트 시대, 시국이 좀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배달 음식을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주문을 하시고 해당 장소에 가셔가지고 이제 픽업 하셔가지고 이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텐데요. 그때도 되게 활용도가 높습니다. 과거 뭐 영어로는 이제 POI라고 해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포인트 장소 오브의 인터레스트, 내 흥미, 그러니까 내가 흥미가 있는 장소들에 대한 카테고리를 모아서 한 13년도일까요? 뭐 그때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출시가 됐었는데 지금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세계 지도 앱이 가장 많이 10명 중에 한 8분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10명 중에 8분이 세계 지도 앱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하나씩만 특장점을 알아도 활용도를 훨씬 높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네이버 지도를 통한 픽업 주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음식을 인공지능까지 겸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취합하고 이 사람이면 어떤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거야, 어떤 정보가 더 훨씬 효과적일 거야를 제공해주고 이 기능에 대한 뭐 네이버 측에 따르면 30% 이상의 어떤 재사용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 리뷰를 통해서도 좀 더 안정성이 있고 신뢰감을 주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픽업 주문뿐만 아니라 뭐 음식점 그리고 또한 카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내가 위치한 곳에서 어떠한 곳들이 나한테 매력이 있는 장소인지를 제공을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 지도입니다. 카카오 앱은 사실 또 SNS,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다양한 어떤 소통 창구랑도 활용도를 좀 높이고 있는데요. 톡 친구 위치 공유라고 하면 사실 이 기능에 대한 어떤 카카오톡의 메인 블로그 사이트를 가보면 이 기능은 내가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당사자와 어떻게 오는지 위치 공유, 이 위치 공유가 실제로 어디에 뭐 코엑스의 어떤 음식점이다 요게 아니고요. 이 코엑스 음식점에 가는 그 경로까지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버스를 탔다가 지하철을 탔다가 걸어가는 그 어떤 순간순간의 행적까지도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고 또 모 매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또 위험한 순간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제 위치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50명한테만 제공이 되긴 하는데요. 이 기능을 바로 이용하면 순간적으로 그 50명은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고 파악할 수가 있으며 내가 만약에 위험한 순간이라고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기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강사에게 좀 개인적인 판단이 있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되게 힘들게 다녀왔는데요. 뭐 여행은 아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로 다녀왔는데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여행을 많이 못 가시잖아요. 여행을 참 많이 못 가시는데 다행히도 이제 국내 여행은 이제 자가격리도 필요 없고 사실 많이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좀 제주도 여행이라든지 뭐 남도 여행을 많이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좀 특화되게 제주 여행에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카카오 지도 이제 하단에 보시면 제주 버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렌트를 많이 하시겠지만 제주도를 자유여행으로 가셔서 사실 제주도도 이제 굉장히 대중교통이 활발해졌고 뭐 시간 단위로 뭐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차 없이도 또 렌트 없이도 좀 다양한 곳을 방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되게 활용도가 높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기능은 거의 이제 이거 역시 카카오 측에서 이제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오차 확률이 10cm라고 합니다. 10cm라고 하면 현재 이 버스는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버스들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10cm라고 하고 오차 범위가 10cm라고 하면 사실 이제 해당 지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버스는 그대로 이 지도 앱을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막 성수기 때 차가 많이 렌트값이 거의 막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그냥 몸만 가서 카카오 어플을 통해 가지고 자유로운 제주도 여행을 탐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지도인데요. 구글 지도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제약이 많아서 뭐 프리로드 앱이라고 안드로이드 폰을 사면 구글 지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설치한 적도 없는데 구글 지도가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사실 정부에서도
좀 약간 제재를 많이 했었고, 심지어 이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중요한 어떤 예를 들어 뭐 군대 지도까지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들은 해외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글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약 4년 전 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지도가 나올 수가 없고요. 특히 도보 이용은 거의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좀 애매합니다. 다만 저 역시도 또 저도 다양한 지금 경험을 통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해외 여행 때는 정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첫 번째로 구글 지도를 켜시면 바로 옆에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있어요. 사실 해외 가면 영문자 직접 치시기 어렵잖아요. 네. 캘리포니아를 일일이 다 알파벳으로 치실 수 뭐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시고 캘리포니아 하면은 이렇게 너무 굴리실 필요는 없고요. 예, 캘리포니아의 내가 원하는 어떤 주의 어떤 위치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네, 도식화해 줍니다. 바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국외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속지법주의라 국내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조금은 이제 보호하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국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보들을 사실 더 많은 활용으로, 활용으로 지금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구글 지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약간 중복되는 기능이긴 한데요. 이게 뭐 네이버가 먼저 했는지 구글이 먼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POI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내가 원하는 어떤 카테고리, 내가 원하는 필터를 구글 지도 역시 제공하고 있거든요. 사실 해외에 가셔도 편의점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네, 편의점 진짜 많고요. 편의점 거의 다 24시간 해요. 네, 사실 저도 주변에서 얘기 많이 듣고 갔는데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 편의점 같은 경우도 바로 해당 기능을 통해서 검색하실 수가 있고, 네, 국외에서 여행 가실 때 되게 편의성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이 와이파이 잘 돼 있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해외 가시면 뭐 이미 많이 겪어보셨죠? 예. 막 와이파이 안 되고 온라인 안 되고 인터넷 안 붙는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운로드라는 게 이제 내려봤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오프라인 맵이라고 한다면 내 핸드폰에 이 지도를 다운로드 받을 거야 해가지고 일정 지역의 지도를 내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고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지도 앱 같은 경우도 스크린 캡처라는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어플들을 활용할 때가 있을 텐데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뭐 캡처 기능 많이 활용하는데 거의 그거에 확장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에 위치한 지도에 대해서 제 핸드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언제 어느 때나 인터넷이 되든 안 되든 바로 확인하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외 여행에 특히 해외 여행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도 사실 갖고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이제 지도 자체를 본 적도 굉장히 오래됐고, 만약에 어떤 관광지에 가면 지도 앱이 있으면 저의 어떤 그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집에 가지고 오곤 하는데요. 사실 이제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는 지도 서비스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질까지도 확장성 있게 지금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지도 앱을 더 많은 지도 앱이 있고 이 지도 앱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는 어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추후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앱을 충분히 잘 활용하셔도 충분히 잘 활용하셔도 시간 절약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원하는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네,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그런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